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과 사, 다시 말하면 공적인 기관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먼저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살펴볼 때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태 안에서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다시 말하면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공공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유형별로 독자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중앙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으로 각 부처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회부가 발족된 이후 효율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1980년 중반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천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볼 것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2000년 7월까지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부서를 보건소 업무에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첫 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성 향상과 신속성, 책임성, 공정성 향상, 두 번째는 복지 업무 집중화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갖고 오게 됐고요. 세 번째는 통합 전달 체계의 구축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연계 전달 체계의 미흡과 보건복지사무소의 별도 설치에 따른 접근성의 감소, 그리고 보건소와 복지기관 간 업무 책임 넘기기 등 문제점이 나타나 시범사업으로 막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요. 이것은 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바로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05년 전격 시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해서 지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서비스 간의 연계, 복지자원의 확보, 그리고 문제 해결, 욕구 충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전국의 9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효율적 운영 미흡으로 전문 상담 업무나 사례 발굴의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요, 수요자 중심의 편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의 질 제고, 그리고 복지 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집중화,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지원 관리 능력 강화라든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복지 실천을 기대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그리고 주민들의 사무소의 접근성의 어려움, 또는 지역 내의 민간 기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로 시범사업으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개편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희망한국 21이라는 종합복지 대책으로 국민생활지원국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수요자의 중심,
전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는 복지나 보건,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주거, 고용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방행정의 기반을 복지 중심으로 하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주민 참여복지 실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전달체계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확대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기획력과 수행체계가 미흡해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고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확대와 보건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미진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다각화된 서비스와의 연계가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과의 영역과 또 역할의 분담을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전달체계는 인력 측면에서 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인력의 확대 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특히 인구 구조와 특별히 전반적인 환경, 더 나아가서는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더 나아가서는 실업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해서 재정 확대와 민간 자원 동원 방안을 통한 대응 노력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는 공공 전달 체계, 다시 말하면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공공 전달 체계 이외의 민간 복지 전달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뭘까요? 영리 조직과는 구분되는 뚜렷한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종교단체, 그런 등록단체, 기타 특수법인 등에 설치된 기관과 또 시설이 이곳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민간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된 복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요구 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기관, 다시 말하면 민간의 조직들을 통해서 후원자라든지 봉사자 등 이러한 시민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조직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지역사회복지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지역사회복지관은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에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그런 확충 노력을 통해서 종합적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기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능 또는 사례관리의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화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모든 지역사회복지관의 획일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환경이나 또 서비스의 대상, 그리고 지역의 욕구,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복지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관은 민간복지시설의 대표 주자로 전국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복지관 사업, 복지관의 숫자를 보면 전국에 465개로 서울에 98개, 그리고 경기도에 81개, 부산에 5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 조직의 구분을 본다면 분류를 볼 땐 서비스의 직접 간접성으로 볼 때는 바로 직접 서비스의 조직과 간접 서비스의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수혜자의 거주 여부를 본다면 이용시설이냐 아니면 생활시설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문제나 대상 인구를 나누어서 볼 때는 보건의료 조직이든 또는 가정복지 조직이든 또는 아동복지 조직이든 또는 자원봉사자 양성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주체를 본다면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개인으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중에 특별히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기관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놓여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지도나 감독하에 놓여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업무 수행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민간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가 대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민간 서비스 기관 간에 또 나아가서는 상호 서비스와 또 관련된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소진에 따라 전문성 발휘가 어려운 부분도 바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수요자 욕구인데요. 수요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욕구의 수렴 노력이나 또 적절한 프로그램의 계획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는 전체 국민이 어디에서나 그리고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도시나 또는 농촌이나 또는 어떤 섬이나 여러 가지의 지역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의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은 서비스 혜택과 같은 나름대로 권위를 또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의 유관기관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간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한 대로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페셔널, 전문성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는 무슨 전문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혹시 오해 내지는 또 그렇게 사회복지를 격화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더 어떤 내세우고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속적인 지원 플러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질문이나 또는 토론을 하실 분들은 저희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